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10년 넘게 PR 업계에서 일한 리사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죠. 매일 뉴욕 한복판의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기저기 행사와 미팅을 오가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도 늘 너 정말 멋지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잖아 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면 그날 하루는 제게 도전 과제가 아니라 그저 빨리 끝내야 할 임무처럼 느껴졌어요. 업무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매일매일 기계처럼 일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PR 업계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제 안의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사실 그건 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만났던 연인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서로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 감정적으로 소원해졌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그 관계는 차갑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연인과의 이별 후 저는 스스로에게 더 몰두하려 했어요. 일에 집중하자. 그러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에 파묻혔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회사에서 또다시 저를 무너뜨릴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 내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정리해고 대상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연애도 끝나고 직업마저도 흔들리니 저라는 사람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저는 퇴근 후 무심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켰어요.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 가볍게 볼만한 드라마를 찾으려던 순간 추천 목록에서 낯선 드라마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딱히 기대한 건 아니었죠. 그저 머리를 비우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장면부터 제 눈을 사로잡더군요. 불안감에 사로잡힌 주인공.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마치 내 얘기 같았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때로는 대신하면서도 또다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고뇌와 희망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마치 저 역시 그들처럼 무언가에 쫓기고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꼭 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한 에피소드 넘길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 드라마가 끝날 때쯤 저는 이미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어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무언가 강렬한 신호처럼 다가왔죠. 한국, 그 낯선 나라가 이상하게도 저에게 새로운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제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더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K-POP 뮤직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블로그나 여행기들을 뒤적이며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노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일상까지 모두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마치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점점 더 한국에 끌리게 된 저는 어느 날 문득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자. 회사에서의 불확실한 미래, 끝나버린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내적 공허함까지 모든 걸 떠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끄는 거예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는 진짜로 제 삶을 리셋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곳이 한국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그게 정말 도피였을지 아니면 진정한 재도전이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 선택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이 모든 게 마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만 같았어요. 이곳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사실 한국에 대해 깊이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드라마와 몇몇 K-pop 영상으로 봤던 모습들이 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에게 무언가 강력한 끌림을 주었어요. 마치 그곳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거리,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를 누비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의 활기가 저를 압도했죠. 그저 낯선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거든요. 처음 며칠 동안은 마냥 즐거웠어요. 서울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한류 콘텐츠에서 봤던 풍경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동네 카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제일 먼저 마주한 큰 문제는 언어였어요. 드라마나 노래로 한국어를 몇 마디 듣긴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길을 묻거나 주문을 할 때조차 저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었죠.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마다 당황했고 그때마다 제가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선 영어가 널리 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도 그들도 저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고립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건 문화 차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도 뉴욕처럼 빠르고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일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서 구한 작은 PR 회사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곳의 직장 문화는 제가 익숙했던 미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상사에게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회식 문화는 강요처럼 느껴졌죠. 회식 자리에서는 억지로 술을 마셔야 하는 분위기. 그게 싫어서 빠지려고 하면 눈총을 받았어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위기에 저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어요. 뉴욕에서 제가 누렸던 자유와 독립성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죠. 그 모든 게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에서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커졌어요. 처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날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뉴욕에서 느꼈던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도망쳐왔는데 여기서도 저는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그토록 꿈꿨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내가 여기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힘들어질수록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불안과 고립감을 폭발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버스에 치여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제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끝인가?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병원에 혼자 남겨졌고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 외로움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시작하려던 제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제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나 여기 혼자 죽는 건가? 라는 거였어요.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죠. 사고 당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저는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지하게 되었어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낯선 병실에서 혼자 깨어났을 때 느낀 그 고립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저는 이방인이었고 그날은 그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그게 다랬죠. 이게 끝인가? 저는 제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조차 헷갈렸어요.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던 순간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제가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그저 모든 게 다 끝난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의 동료가 병실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치긴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죠. 그래서 그가 저를 보러 왔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왜 왔지? 하지만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제 옆에 앉아주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묘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며칠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어졌어요. 병실로 찾아온 건 그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나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몇몇 동료들이 하나둘씩 병실을 찾아와 음식을 사다 주고 간단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심지어 저희 아파트 관리인 아주머니도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정말 뜻밖이었어요. 제가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따뜻함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늘 혼자라고 느꼈고 나 혼자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저는 그들이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동안 제가 짊어지고 있었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느꼈던 수많은 어려움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었던 좌절들이 사실은 제가 스스로 쌓아올린 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저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나를 그저 낯선 타인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병실에서 느꼈던 감정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겉돌지 않게 중심으로 다가와 줬어요. 그 따뜻함과 배려는 제가 한국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줬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진정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방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병실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연대감과 인간미는 제가 뉴욕에서 경험했던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치유해주고 있었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어쩌면 이곳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단순한 도피나 외로움의 연속이 아니었죠. 교통사고로 인해 느낀 신체적 고통은 점차 나아졌지만 그 사고를 통해 깨닫게 된 인간적인 연대감은 저에게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전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단지 K-POP과 드라마 속 화려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죠. 그들은 저를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대해주었어요. 그게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이곳에서 단지 잠시 머무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뿐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제 자신을 찾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많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직장에서 느꼈던 고립감 등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줬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처음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경험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저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을 다시 찾아주었죠. 제 주변의 사람들, 회사의 동료들, 아파트 관리인 아주머니,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며 가끔 인사를 나눴던 카페 직원까지 모두가 저를 위로해주고
제게 다가와 줬어요. 그들이 저를 향해 내밀어준 손길은 마치 이곳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바라볼 때 느낀 따뜻한 눈빛은 제가 뉴욕에서 느꼈던 차가운 경쟁 사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들의 인간적인 배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의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기대하기 시작했죠. 차고 전에는 단지 이곳에서 일시적인 쉼을 찾으려 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정착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싶었죠.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뉴욕에서 일할 때는 PR이라는 직업이 그저 생계유지 수단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는 만족감은 있었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한국에 와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안에서의 자유나 기쁨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고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미를 느끼고 나니 저는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그 속에서 느끼는 희망과 좌절,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연대와 공감을 끌어내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만든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인간적 연결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과정은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기분이었죠. 그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들을 카메라 렌즈 너머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단지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그들이 제게 베풀었던 따뜻함을 담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 한국으로 오던 비행기 속에 저는 단지 도피처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나라였고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게 맞지 않는 곳이었죠. 경쟁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가던 그곳과 달리 한국은 제게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이 행복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도 있고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성장으로 다가와요. 제 삶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기쁘기만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그들이 제게 베풀어준 따뜻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들이 저를 구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이제는 한국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러 나가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 제 인생,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나를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구해준 건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그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